이명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과 동물의 그 학명의 유효명의 시작일이 나와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1753년 5월 1일, 이 날짜 이전에 발표된 학명들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이 날짜 이후로 발표된 식물의 학명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1758년 1월 1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발표된 동물 학명은 모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날짜 이후로 발표된 학명들만이 정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간단한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학명은 모두 라틴어를 쓰거나 혹은 라틴어화한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모두 지켜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이름을 학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린네가 정립한 이명법 표기를 가장 많이 쓰고 시험에도 이명법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명법은 기본적으로 속명 이하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이때 속명에다가 종소명의 이름을 쓰고 추가로 명명자의 이름을 쓰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명은 선취권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릭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명이나 종소명 혹은 그 하위 단계로 변종, 품종, 아종 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탈릭체로 표기를 합니다. 기울여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명명자라든가 혹은 이 종은 변종이다 혹은 품종이다와 같은 그 표시들은 정체, 기울이지 않은 글자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래쪽 꿀풀의 경우 속명, 종소명은 모두 기울여진 이탈릭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명자인 나카이에 대해서는 기울이지 않은 정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지꽃에서도 보면은 속명, 종소명, 변종명 등은 모두 기울여진 이탈릭체이지만 명명자라든가 혹은 이것이 변종이다라는 변종 표시 같은 경우는 정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소문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속명의 첫 글자 그리고 명명자의 첫 글자는 모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꿀풀에서 속명인 푸르넬라의 첫 글자는 대문자, 명명자 나카이의 첫 글자도 역시 대문자입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명명자의 첫 글자도 모두 대문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소문자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명명자와 명명연도에 대한 규칙입니다. 식물 학명이 동물 학명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명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최초 명명자 같은 경우는 존중의 의미로 계속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 학명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명명 연도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에서는 계속 주겠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규칙인 선취권입니다. 선취권은 먼저 발표된 이름부터 학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규칙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는 따져야 될 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명자의 표기와 인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의 명명자가 명명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바뀔 때에도 최초 명명자는 반드시 같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괄호로 쳐진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괄호로 쳐져 있는 사람이 바로 최초 명명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포니쿠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이 속이 아니라 다른 속에 자포니쿠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후에 막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머위라는 종은 속이 잘못 분류가 되어 있어서 속을 옮기면서 종소명은 그대로 가져오고 최초 명명자들도 같이 표기를 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제한했으나
타당하게 발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EX로 앞쪽에다가 써줍니다. 예를 들어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앞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논문이나 책의 형태로 써서 출판을 한 사람은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동명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원래 표본이 포함된 분류구는 자동명을 부여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연습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규칙 2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임말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줄임말을 쓸 때에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줄임말이 아닌데 마침표를 찍는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 린네우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린네가 후에 자신의 이름을 학명 표기 방식에 맞춰서 라틴어화해서 린네우스라고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두 다 써줄 때는 그냥 점을 찍지 않고 이대로 표기하고 혹은 한 글자로 줄일 때는 대문자 L에 점을 찍습니다. 반면에 이제 린네우스라고 모두 써놓고 마지막에 점을 찍으면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또 줄여서 표시해 놓고도 점을 찍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된 표시입니다. 옆에 있는 내용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루스 메이저는 박세의 학명입니다. 이때 줄임말이 없으니까 점을 찍지 않았고 속명을 줄여서 표기했을 때는 속명 뒤에다가만 점을 찍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규칙으로 in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in은 전공서에 찾아봤을 때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동물의 경우에 3종명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속명, 종소명이 있고 아종이 있을 경우에 아종명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연달아 붙여서 마치 3개의 이름을 연달아 쓴 것 같은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의 학명이다. 속명, 종소명, 명명자가 각각 무엇인가?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이탈릭체로 써져 있으면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징코가 속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탈릭체로 써 있으면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빌로바가 종소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대문자고 이제 줄여서 점 표시를 한 정체로 표기한 마지막 L이 명명자 린네를 의미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들레의 학명 중 올바른 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속명의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명과 종소명이 이탈릭체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명자의 첫 글자가 소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올바른 표기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명자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이것도 역시 올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소명을 줄여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식물도감에 실린 학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학명이 모두 한 가지 식물 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학명이 3개일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 올바른 학명 한 가지만을 정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선취권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연도가 나와 있다면 선취권을 무조건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학명이 1780년에 발표된 첫 번째 학명이죠. 그래서 강구스, 치우쿠스, 린네 이것이 이 X의 정명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물 종에 대해 여러 학술지에 실린 학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모두 정명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 어느 한 가지 형태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1번 식물학자 김이 식물종 X를 푸르넬라 속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속명은 푸르넬라가 됩니다. 자, 푸르넬라라는 속은 정해졌으니까 속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종소명과 선치권을 따지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1780년에 발표한 첫 번째 이름이 가장 먼저 선치권을 얻겠죠. 그러니까 요 꼬레아나라는 이름이 정명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린네입니다. 이미 이런 완전한 형태의 이름을 린네가 178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학자 김의 이름은 여기에 추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만약 X가 로자 속으로 분류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속을 로자라고 했으므로 속부터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명을 따지시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자가 있다고 해서 세 번째 거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연도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1780년도에 발표한 이름이 가장 먼저 선취권을 얻겠죠. 그러니까 로사 꼬레아나를 쓰시면 됩니다. 이때 이 꼬레아나라는 종소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은 린네입니다. 하지만 린네가 발표할 때는 푸르넬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꼬레아나라는 이름은 분류 단계가 바뀐 상태입니다. 원래 푸르넬라 속에서 로자 속으로 옮겨졌으니까 최초 명명자인 린네는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형태를 재분류한 식물학자 이름 킴을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